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또 한 주 만에 뵙는데요. 날씨가 계속 춥네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도 춥고, 오늘도 춥고, 아마 다음 주는 이제 안 추웠으면 좋겠어요. 이게 날이 계속 춥다 보니까, 계속 몸을 이제 움츠리죠. 움츠리다 보니까 이제, 공부하고는 싶은데, 마음이 추워지는 거예요. 계속 몸이 추우니까 이제 마음도 춥다 보니까, 이 책을 보는데 약간 좀 힘든 게 있는데, 그래도 좀 계속 이제 반복해서 책을 봐야 한다는 그런 자꾸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되고요. 또 실제 이제 공부를 하기가 이제 요즘 같은 경우 진짜 힘듭니다. 진짜 이제 날이 너무 춥다 보니까 아침에 이제 눈을 뜨고 이제 옷을 다 입고 문 밖에 나오면 이제 갑자기 찬바람이 싹 부니까 춥다. 이게 춥다라고 느껴지고 끝나야 되는데 춥다고 가고 싶지 않다. 근데 그래도 가고 싶어야 돼요. 가고 싶어야 되고 한마디 더 한다면 이왕 시작한 거 끝은 봐야죠. 그죠? 이왕 시작한 거 끝은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37쪽입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그 제척 기간하고 이제 소멸시효까지 봤고 이 시간은 이제 37쪽에 조세와 이제 일반 채권과의 관계부터 진행을 하죠. 자, 이 37쪽에 이제 조세와 일반 채권과의 관계는 이 부분은 뭐 시험은 자주 나는 건 아닌데요. 그래서 근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보죠. 자, 조세와 채권과의 관계인데 이 결론적인 얘기를 먼저 한다면요. 이 어떤 일정 조세하고 일정 채권하고 두 개가 이제 나중에 맞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맞붙는다는 얘기는 누가 더 우선돼서 가져갈 거냐 이거예요. 누가 더 우선할 거냐. 그래서 둘 중에 우선되는 우선순위를 따지는 겁니다. 둘 중에 우선되는 우선순위를 따져보자는 거죠. 따져서 이게 이제 어떤 형태를 띠는가. 그럼요. 일단 요 내용을 먼저 보죠. 자, 어떤 갑이 있는데 갑이 현재 세금을 체납하고 있어요. 저 세금을 낼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못 내고 있고 또 이 갑은 과거에 을로부터 한 1억을 빌려왔어요. 빌려왔다. 근데 참고로 과거에 을에게 1억을 빌려올 땐 자, 금액이 너무 크죠. 그래서 을은 이 갑에게 뭘 요구했냐면 담보를 요구했어요. 담보. 그래서 을은 갑의 토지에 담보를 설정했어요. 저당권까지 이제 설정하는 상태예요. 이제 이 상태예요. 자, 그럼 그럼 갑은 이제 지금의 갑을 본다면 갑은 지금 세금도 체납하고 있으니까 세금도 내야 할 것이고 또 과거 을한테 1억도 꼬았으니까 1억도 갚아야겠죠. 문제는 갑이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그럼 돈 없으니까 세금도 못 낼 것이고 돈도 못 갚을 것이고 그럼 갑의 마음은 어때요? 갑갑하겠죠. 그럼 이 상태가 되면 결국은 이제 갑의 재산은 이제 누군가가 을이 됐건 조세 즉 정부가 됐건 둘 다 이 토지를 압류해서 이제 공매 처분하겠죠. 그러면 이 토지가 나중에 자 공매 처분돼요. 공매 처분되면 이제 처분 대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처분 대금을 과연 누가 먼저 가져갈 거냐. 즉 조세가 먼저 가져갈 거냐 아니면 채권자인 을이 먼저 가져갈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자 누가 먼저 가져갈까요? 세금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요 채권자가 먼저일까요? 그죠? 언뜻 보면은 이제 대부분 다 채권자, 을이 우선권이 있다고 해요. 왜? 을은 그 돈 안 떼려고 저당권까지 설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을이부터 우선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조세하고 채권하고 붙게 되면 일단은 조세가 더 우선돼요. 그래서 대원칙은 조세 우선의 원칙입니다. 세금이 더 채권보다 우선돼요. 자, 이제 이렇게 원칙이 성립됐어요.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파생되냐면 채권자 을 난리 납니다. 왜?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냐. 자기는 빌려준 돈 1억을 안 떼기 위해서 저당권까지 설정했는데 무조건 조세가 우선된다면 나는 저당권 등기 하나만 하네? 맞죠, 그죠? 그럼 괜히 등록세만 날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을도 할 얘기가 참 많아요. 그래서 현행법상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럼 예외가 어떤 예외냐? 이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저당권이 이 조세보다 우선 먼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면 그땐 저당권이 더 우선됩니다. 즉 결론만 먼저 얘기하면 분명히 조세가 우선되지만 다만 이 조세를 보고 저희가 법에서 법정기일이라고 해요.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이라든가 저당권 혹은 전세권이 있다면 전세권 등이 있다면 이 저당권 전세권 등이 조세보다 우선한다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조건 없이 조세하고 채권하고 붙으면 어떤 게 조세가 더 우선되지만 뭐가 이 저당권 같은 것이 뭐보다 일명 조세보다 우선 먼저 설정 등기돼 있다면 그 저당권이 우선돼요. 그럼 결국 이거예요. 자, 조세가 있고 이걸 똑같은 말로 이제 법정기일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죠. 이 법정기일이라는 거 하는 것은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일자가 법정기일이고 보통징수한 세금은 그 고지일자가 법정기일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에 그럼 조세 즉 법정기일 전에 이미 뭐가 설정되어 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다면 이때 무조건 조세가 우선되는 게 아니고 이 저당권이 더 우선돼요. 다만 만약에 이 저당권이 조세보다 늦게 설정되어 있다. 자, 조세보다 늦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때는 조세보다 처지니까 그때는 뭐가 조세가 더 우선되는 이런 특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런 조건 없이 조세하고 세금하고 조세하고 채권하고 따지면 뭐가 우선되고 조세가 우선되고 다만 조세보다 이렇게 먼저 선순위 저당권 혹은 선순위 전세권 등이 있으면 선순위 채권이 더 우선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세의 우선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저희 책에 쭉 써 있는 거도요. 이 내용 자체는 뭐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선순위 저당권은 이제 등기부상 우선순위 저당권은 분명히 세금보다는 분명히 우선돼 이렇게 그죠? 근데 이게 또 다시 예외가 있어요. 즉 선순위 저당권이라고 해도 이게 선순위 저당권이라고 해도 거꾸로 조세가 우선되는 이런 극한 경우가 있어요. 물론 원칙은 선순위 저당권이 우선인데 예외 그래도 선순위 되어 있어도 거꾸로 조세가 더 우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젠 거니? 요 조세가 아주 무시무시한 조세일 때예요. 그럼 뭐냐? 결국 이거예요. 쉽게 쓴다면 자 선순위 저당권이 있고 일반적인 조세가 있다면 자 선순위 저당권 조세가 있다면 분명히 보통 이 저당권이 조세보다 우선돼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세가 더 우선되는 이런 경우가 있대요. 그럼 언제냐? 그건 이 조세가 저희 민법상 당해세일 때. 이 당해세는 무슨 얘기냐면 당해 재산, 해당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들을 보고 저희가 당해세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당해세 일부 세금 만나면 무조건 저 선순위 저당권이 밀려나갑니다. 그러면 이때 당해 지방세는 뭐가 되냐? 당해 지방세는 대표적인 게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또 당해 국세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건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저희가 안 배우지만 상속세, 또 증여세. 이런 세금이 이제 당해 국세예요.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선순위 저당권하고 재산세하고 붙게 되면 무조건 재산세가 더 우선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험에 이제 출제되었던 건 지금까지 나왔던 건 요거예요. 당해세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느냐. 그래서 당해 지방세는 재산세. 물론 뭐 자동차세도 있어요. 근데 저희 시험하고 직접 관계 있는 건 재산세.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어딨냐면 이제 교재 37쪽에 뭐 다른 거는 나중에 민법하고 똑같은 내용이니까 보시고요. 그 3번 보세요. 37쪽에 중간에 동그라미 3번. 자 보죠. 자 제목이 담보채권인데 땡땡. 자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을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 질권,